얘들아 이거 수능 특강이랑 지금 똑같은 본문인데 문제는 달라. 문제는 달라서 자, 유형원 얘기해요. 봅시다. 관악과 과거제 얘기인데 일단 1문단부터 볼게요. 조선왕조는 관악과 과거제를 인재 양성과 관료 수급의 근간으로 삼아 국가를 운영하였다. 조선왕조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뭐 했어요? 성균관에 하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향교를 만들었죠.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16세기 동그라미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도 어린 나이에 지금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성균관의 정원은 크게 미달을 했으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지. 향교에서는 양반의 자제들이 평민들과 섞여 공부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성균관도 망해가고 향교도 점점 망해가고 그치? 게다가 관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동그라미 어쨌든 학교가 운영이 되려면 뭐야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 재정적 지원마저 소홀해져 버리니 지방에서는 서원으로 대표되는 사학이 그래서 향교 대신에 사학이라는 데가 점점 더 운영이 잘 되기 시작했다. 관악이 침체되어감에 따라 관악으로부터 인재 영입이 어려워진 조정은 사학에서 육성한 인재를 관료로 발탁하였고 지금 요 아까 얘기한 성균관과 향교는 관악이에요. 관악이 점차 쇠퇴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뭐 하는 거야? 사학에서 인재를 데려와야겠어. 이는 사학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악을 더욱 쇠퇴하게 하였다. 과거제 역시 이 지금 내용이 지금의 우리의 수능이랑 좀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봐봐. 과거제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답습된 것으로 지원자의 인격에 대한 온전한 검증 없이 시험 답안만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리 수능 볼 때 인성시험 봐요? 없지? 그냥 수능 성적만으로 어때? 답안만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랑 똑같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 방식인 과거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수학능력 시험이랑 이제 비슷하다는 거지. 지금 과거제는 국가의 관료 선발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비들이 인격 수양에 힘쓰다기보다 합격에만 골몰하게 되어 학문 풍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얘들아,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지금 뭐 봐요? 면접 보죠. 그쵸? 근데 우리 수능 볼 때 면접 볼 수 없잖아. 학종에서 면접 보는 학교들 있죠. 물론 인성뿐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검증의 한 단계를 더 높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실제로 누대에 걸쳐 축적된 과거 시험 모범 답안이 우리 기출문제 풀고 있지. 유행하기도 하였으며 그 다음에 경서의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한 글자씩 뽑아 외우는 수법 우리 지금 암기형 공부하고 있죠. 발달하기 때문에 학문적 자질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학원으로 계속 뺑뺑이 돌리면 어때? 그래도 어느 정도 내신을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똑같은 거지. 또 과거 시험의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스카이 절반 이상이 강남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역시 지방의 주요 도시와 그 인근에 편중되었다. 이는 교육자원과 출신 학문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교육의 불평등화가 심화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 지난주에 TV 보는데 내가 그 프로 되게 좋아하거든. 유키즈 온 더 블럭 있잖아. 너네는 TV를 안 봐서 물론 모르지만 유재석이랑 조세호 나와서 한 명씩 이제 퀴즈하고 이제 거기에 근데 이번에 갓 1학년이 된 대학생 애들 4명이 나와서 장학 퀴즈 같은 거 했거든? 근데 그 직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 근데 애들이 다 지방에서 1등에서 이제 뭐 서울대 가고 뭐 시립대 가고 뭐 한양대 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애들이야. 근데 어떤 애가 내가 그거 보면서 너는 생각이 많이 났는데 한 친구가 공부를 너무 하니까 가족들이 혹은 막 친구들 너 그렇게 공부하다 죽어. 야 너 그렇게 공부하다 쓰러져. 막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대. 들어본 적이 있다. 엄마가 나한테 수정아 너 그렇게 공부하면 쓰러져. 내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우리가 시험 볼 때 수능 볼 때까지 우리 목표를 그걸로 하자. 선생님이나 나 원래 칭찬 잘 안 하잖아. 선생님이나 엄마가 원기야 너 그러다가 진짜 쓰러져. 적당히 빨리 자. 게임 그만 자 이러 말고 공부 이제 그만하고 자. 그런 말을 그런 말을 계속 들었대. 그래서 1등해서 서울대 간 거야. 진짜 대단하지 않아? 대단하게 난 일이야. 근데 그거 보는데 진짜
진짜 대단하더라고. 애들 진짜 열심히 하고. 그 지역에서 딱 한 명 서울로. 그 지역에서. 우리는 사실 그래도 좋은 환경이잖아. 너네는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잖아. 기숙사 안 들어가고. 집에 가까운 신촌에 있는 학교들 가면 되잖아. 너 걸어가도 되겠구만. 그치? 5분이면 그러니까 그럼 너네 생각을 많이. 그다음에 열심히 하자. 그치? 나가면서 까먹으면 안 돼. 이제 여기서 순간 열심히 해야지. 집에 가면서 일단 뭐 먹지? 오늘 누구 만나지? 오늘 집에 가서 뭐 하지? 그럼 안 돼. 그다음에 일어나! 관계 유형어는 관악의 침체와 과거제의 폐단으로 교육과 관련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 개편을 통한 본거제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이게 문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본거제 하는 거 어때? 인성도 보는 거 어때? 그는 교육을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나 문자적 학습에 그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 그러니까 성적만으로 알 수가 없어. 뭔가 도덕적 인격도 우리가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인데 이 도덕적 인격을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정, 사회, 국가의 성리학의 이념과 규범이 관철되도록 하는 사회 정치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 그가 제안한 본거제는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 다 하자는 거지. 그럼 뭐야? 신분제를 차별을 좀 줄여주자. 각 고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이수를 거쳐 서울에서는 15세까지 공부를 하고요. 사학 3년, 중학 3년. 그러면 19세까지. 지방에서는 향상 15세까지 공부를 하고요. 읍학 3년, 영학 1년. 그 다음에 태학에 가자. 그냥 똑같아.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 대학 가자. 그리고 태학의 재학생 중 일부가 진사원으로 들어가고 이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인품과 실무 능력 동그라미. 그러니까 인턴 과정을 좀 거치고 인품을 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외소금집에 임명될 수. 본거제에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수령이나 교관이 부적, 입시 로비 뭐 이런 것들, 부정 입학 이런 경우에는 파직이나 징계를 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이랑 똑같지 얘들아. 이와 같이 일정한 체계를 바탕으로 관악을 활성화해 인재를 양성하고 이 가운데 여러 단계를 거쳐 관료를 선발하면 지역 교육의 지역 격차를 없앨 수 있고 특정 지역 세력이 득세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전국적으로 똑똑해질 수 있어. 그 다음에 유형은 이러한 학제 개편을 실시하기 위해 아까 1문단에서 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다시 재정적 뒷받침 동그라미 치세요. 돈 얘기가 또 나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교육을 통해 도덕과 지식이 적절히 조화된 우수한 인재가 길러지기 위해서는 온전히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지제도가 좀 바뀌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형원은 토지제도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많았어요. 중국의 토지제도뿐만 아니라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뭘 주장했어요? 유형원은 그래서 나라가 일단 돈이 많아야 애들은 이 돈으로 교육을 시킬 거 아니야.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균전제는 개인이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하여 나누어주자, 관리하자. 양반들이 좋아했을까 안 했을까? 안 좋아했지 당연히. 토지를 국유화는 망명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며 나누어준 토지도 어때? 죽으면 다시 국유화. 그런데 유형원이 생각한 골고루 재분배는 상가, 농산 간의 균등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제일 먼저 선비를 우대하고 그 다음에 선비에게 더 많은 토지. 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땅을 더 많이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균전제를 통한 토지개혁에는 사적 소유의 바탕을 둔 조선의 제도와 문화를 공적 소유의 균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상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얘들아, 이상적인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죠. 유형원의 개혁학은 그의 사후 여러 유학자들에 의해 조선 왕조에 의해 건의되었지만 당시 사회 질서는요, 양반들이 사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 땅을 내놔라고 하니까 어느 누가 과연 좋아했겠어.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지금의 부동산 제도 비슷하죠. 하지만 당대 조선이 처해 있던 현실을 분석하고 정치 제도에 반영하려고 한 시도는 어때?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았어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균전제를 통해서 또 자영업자들을 많이 키워야 돼 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문벌이라는 게 아니라 집안이라는 게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뭐 하자고? 인재를 뽑자라고 얘기한 거니까 지금 유영원의 여러 가지 제도들, 뭐 제안들은 되게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얘기가 조금 나오면 여기서 이제 균전제의 유일하진 않지만 이 단점 중에 하나는 만약에 양반들한테 땅을 걷자고 하자. 근데 양반들이 싫을 수 있잖아. 뭐 안 줄 수 있잖아. 내 땅을 난 왜 줘야 돼? 라고 할 경우 이제 엄하게 처벌한다. 약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을 거둘 거야?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해서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